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갖고 이제 몸이 좀 아프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점점 갈수록 더 저 왔는데 가장 힘든 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든 저는 손석희 앵커를 믿고 김어준 총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두 분들께서 이제 줄타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주제 넘게도 웃기게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 나름의 어떤, 뭐, 꼴값을 떨면서 애국적인 마음을 낸다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누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근데 구글 코리아, 유튜브 코리아 이렇게 명백하게 그 적폐 세력, 우리 국민들의 적인 딥스테이트를 이루고 있는 적폐 세력들한테 이 유튜브가 완전히 장악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거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작전 방송 가나를 포함해서 가는 요즘 활동을 못하고 있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방송을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주제 넘게도 손석희 앵커와 김어준 총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네, 제 방송 내용 때문에 이런 진짜 시건방진 생각이 가장 힘이 듭니다. 지금도 힘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제까지 게 뭐라고 그딴 골 때리는 걱정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참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방송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저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냥 느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이쪽이 몽땅 다 거의 매우 죄송합니다만, 그 작전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는 이게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느낌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나가다가라도 좀 이 미친 아줌마 소리를 죄송합니다. 기관지가 관계 있으신 분들께서 진짜 지나가다가 우연으로라도 좀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꼴값입니다. 뭐 손석희 앵커는 뭐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제가 깔아놓은 그 실방 앱도 앱 깔아놓은 사람들도 100만 명이 넘고 네이버를 통해서 한 사람들도 1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KBS의 그 의미 없는 시청률 빼고는 뉴스 시청률이 부동의 1위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몇십만 명, 그러니까 어준 총수님 빼고 보면 한 뭐 아주 최대로 잡아야 20
지금 뭐 엄청나게 폭주해가지고 22, 3만 명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두터운 시청자층을 갖고 계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계시고, 뭐 우리 아들 말 맞다나 우리 아들 말 맞다나 그 뭐 제가 걱정할 그럴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걱정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준 총수님은 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저는 무슨 걱정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대통령님 걱정을 합니다. 이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시끄럽게 구는 게 우리 대통령님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부담 안 느끼실 텐데 그래도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을 제가 생각하는 건 딥스테이트의 모략질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짖는 이쪽에서 난리를 더 치면 얼마나 고단하실까요? 제가 그냥 우리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 조국 장관님 등등 기타 등등 우리 대통령님의 진심을 알고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김경수 지사님도 포함이죠.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하락이 된 거는 이유는 조국 장관을 기용해서도 아니고 윤석열의 검찰이 뻘짓을 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물론 대통령 지지율을 갖고 이제 갤럽 같이 계속 아부를 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론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이쪽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지지율을 더 낮게 해서 내보내고 있죠. 어쩌면 그렇게 예상을 한치를 벗어나질 않습니까? 상관없이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다고 치고 제가 보는 거는요. 저는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아무 쪽으로도 관계가 없고 저는 친문 유튜브 채널 아닙니다. 저는 친문재인, 친이재명 채널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 대통령님의 개인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겠다는 뉴스. 그거 대통령 기록관에서 정하는 거고 분명히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그랬죠. 근데 대통령이 모르고 계셨다가 언제 어느 시점에 그 뉴스가 터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어디서 터뜨렸죠? 자한당에서 터뜨렸죠. 왜 국민 세금 갖고 이딴 짓 하냐 이렇게요. 근데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인지 뭔지 거기서 하는 거라는데 그거를 뭐 여차저차 해서 하겠다라는 거를 분명히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모르고 계셨죠. 그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했을 때 장관부터 딥스테이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차관, 고위 관료들 요소요소에 어느 놈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아직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그러면 국장급까지 만나야 되냐고 고래오래 소리 지른 적도 있죠. 청와대에서 누가 그렇게 대통령의 정책과 매우 민감하게 맞물릴 수 있는 보고를 누가 중간에서 꿀꺽 삼켰을까요? 저는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의 첫 번째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전직 법무부 장관이 슬슬슬슬 기획했다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가자라고 조국 장관 취임식 날, 임명받고 취임식하는 그날 이게 터졌었죠. 저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죠.
그리고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의 총책임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조국 장관의 수사에 윤석열 총장을 제외시킨다고. 조국 장관 본인이 그 수사에서 개입도 하지 않고 수사 지휘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이따위 뻘짓 개짓을 합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자리를 청와대를 비웠을 때 검찰에 대해서 유시민이 그날 뉴스공장에 나와서 검찰이 가족을 협박하고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그리스 비극의 무슨 스릴러물로 만들고 있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다 말씀드렸죠. 정무수석이 나서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가세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몽땅 다 검찰청을 공격했던 그거에 이은 움직임이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을 갖고 국민들은 의사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전체적인 의사 표시죠. 세 번째 대통령 지지율을 또 하락시킨 거는 그 피의 사실 공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당과 정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거를 논의하고 있다. 이것도 조국 장관이 가족 수사 끝나고 난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법무부와 검찰과 그러니까 검찰청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 트로이카의 움직임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했나요? 더불어가 빠졌나요? 민주당하고 정부 누구요? 정부 누구요? 저는 이런 기조가 우리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기조, 일관된 기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자한당들은 국회에 테러를 하고 있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나요? 이 와중에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이인영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좀 생기 도는 얼굴로 민생에서는 멋지게 경쟁하겠지만 정쟁은 안 된다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절대로 믿지 못하겠는 이해찬과 그 무리들의 그 꼼수와 조직력과 그 모든 것을 이인영 당대표를 축으로 하는 정말 애국적이고 싶어 하는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이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필 이 새벽에 이 방송을 이따가 오후에도 아니고 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보면은 이 친문을 자처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구독자 수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방을 하면은 거기에 그 슈퍼챗 제가 정말 진짜 악랄한 시스템이다. 정말 악의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정치 시사 채널과 관계돼서는 저건 정말 그 악마의 손짓, 너울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막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저는 김어준 총수의 채널은 뺍니다. 김어준 총수 채널도 42, 3만 명에서 완전히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지금 구독자가 보니까 한 59만 명 정도까지 갔더군요.
근데 실방 채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1만 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아침 뉴스공장도 보통 6만 이상을 찍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최근에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 그딴 거에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뭐 돈이 아쉬워서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죠. 지금도 감춰져 있을 테니까요. 구독자 수가. 그렇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채널들은요. 지금 김어준 총수가 그 익성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익성의 이응자도 어디서 친문을 자처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군데서라도 나온 데가 있나요? 전혀 없는데 그게 그래서 지금 전 언론의 지형이 김어준 총수와 그러니까 뉴스공장 플러스 다스베이다 김어준 총수와 나머지 이렇게 잡혀 있죠. 지난주 내내 그랬죠. 그 익성 보도 이후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친문 유튜브 채널들이 검찰을 막 공격하고 검찰청 앞에서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는데 좀 더 심하게 나가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과 제가 이제 다 유튜브 채널 어디 이렇게 이름을 정말 부르고 싶지 않으면서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한 어떤 곳에서는 유튜버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과 손석희의 인신공격까지 하는 걸 들었었죠. 그리고 그때 윤석열에 대한 인신공격에서 인용한 그 사람이 KBS의 최경환인가? 참 이상한 게 김어준이 띄워주면 이상한 데로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좀 이름이 날린 다음에 이상한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그러는 건지 그딴 짓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KBS 기자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게 뉴스원이었나요? 무슨 원자부터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의 전 사장이었다는 사람들 이렇게 요새는 다들 페북에 글을 쓰니까요. 그 페북 글을 동원해서 윤석열과 손석희를 윤석열은 사실을 9번이나 미끄러지냐 멍청하다 대가리가 나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된다. 이 윤석열을 해임하는 거를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쳐서 급기야 좀 전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은 게 제가 한번 그 방송을 윤지호 씨 관계돼서 이상호 기자에게 뭐라 했던 그때 이제 유재일하고 둘이 같이 그랬었는데 그 채널에서는 거기도 구독자 엄청 늘어났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는 얘기들 다 뺏겨서 하고 특히 이제 뉴스공장에서 보도되는 내용들 갖고 뺏겨가지고 조금 재밌게 해갖고만 해도 구독자 수 왕창 늘어납니다. 그런데 엄청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한 1, 2만 되다가 지금 5, 6만으로 구독자 늘어난 데들 있죠. 재밌나 봅니다. 구독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서는 심지어 어쨌든 좀 전에 얘기했던 채널에서는 다른 데도 어쩌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채팅창에 이 얘기는 엄청 많이 올라오죠. 멀쩡한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배웠고 배웠다는 화려한 학연을 자랑하는 여기서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따라다니는 여자 문제 이 마타도어 내용이 제일 끔찍하죠. 무슨 제가 보기에는 손석희 앵커나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조국 교수가 가장 약하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돈과 여자를 갖고 사람을 이제 엮어서 패대기를 치는데 돈 문제가 안 나올 때 등장하는 게 여자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여자 문제, 처갓집 문제만큼 화려한 스토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까지 떠들더군요, 그 유튜버는. 그러니까 뭐 실방 채팅에서 그 얘기 막 올라가는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떠들거나 이런 실방에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슈퍼챗이 막 엄청나게 막 슈퍼챗을 막 쏘고 이런 거를 그냥 놔두는 유튜브 채널 주도하는 분들 뭐 새날도 지금 거의 5만 명이 늘었는데요. 5만 명 넘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친문을 자처하는 유튜브 채널러들한테요.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이거 뭐의 약자인지 다 아시죠? 졸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졸로 보여요. 윤석열 총장을 그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기수를 파괴하면서 검찰총장으로 띄운 인사검증 누가 했나요? 이거 조국 민정수석이 했습니다. 예? 대통령하고요. 거기가 졸로 보여요. 문재인이 졸로 보입니까? 문재인이 핫바지 저고리를 보여요? 예? 조국 장관을 편을 들면서 조국 장관이 인사 검증해서 검찰총장으로 청와대에서 만든 이 사람에 대한 이 그 한나라당 쪽에서 얘기하는 그 더러운 그 마타도어 내용 뭐 장모가 어쨌네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분이 어쩌네 저쩌네 이따위 소리를 같이 떠들고 싶습니까? 대통령 일정도 모르더군요. 제 이름 안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 24일 날 유엔에 가요? 유시민 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지소미아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국정에 뭐 장관을 하고 뭐 국정을 수행하고 어쩌고. 대통령 오늘 가시거든요. 대통령 일정도 모르고 대통령 표정도 안 살피면서 무슨 친민주당이 맞죠. 친민주당이요. 구더기 굵직굵직하고 뚱뚱한 구더기들 껴있는 민주당. 거기 친민주당이요. 요새 이제 그 유재일 씨가 그 무슨 황장수 씨하고 똑같은 얘기 막 터트리고 있던데 이제 유시민도 버렸더군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뭐 문재인의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띄우기 위해서 난리를 쳤던 그 거기에서 그 당에서 뭐 그 지지자들의 돈을 모아서 뭐 투자를 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2015년에 어디 뭐 하고 뭐 엮여서 어쨌든 그런 범죄를 방불케 하는 그런 그 사기 투자 사건의 피해자들이 속출했었는데 그 조직이 드루킹에서 같이 돌았고 그리고 그거를 조사했던 그곳이 거기가 뭐 참여연대인가요? 그걸 조사했던 게 김상조, 장하성이고 실무를 담당해서 조사를 하고 돌아다녔던 게 강용석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임종석이 장하성한테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는 건 현 정부, 즉 문재인이 그쪽과 관계돼서 어두컴컴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목 잡혔다는 거죠. 그 유시민을 띄우려고 했고 드루킹 쪽으로 넘어갔던 주식 투자니 뭐니 그랬던 거기가 그 약점을 김상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재인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임종석을 내치고
김상조를 곁에다 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아이고 참 다들 잘들 하십니다. 유재일 씨는 그렇다 치고요. 스스로가 친문 또는 친문이라고 생각하는 유튜버 분들께 좀 여쭤보자고요. 대통령이 졸로 보이냐고요. 대통령이 졸로 보이고 핫바지 저고리로 보입니까? 예? 왜 대통령을 살피지 않냐고요. 맞는 말도 하죠. 이제 와서 이재명 지사님하고 김경수 지사님하고 팀플 하는 거 봐라. 싸우지 말자. 욕 좀 하지 말자. 지금은 막 이러면서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자르질 못하니까 우리가 사표를 내게 밀어붙이자고요. 윤석열 총장이 잘리면 조국 장관이 잘리는 것보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윤석열이 밀려나면요.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이 세우셨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뭐 조국 장관은 좀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 건의했었다면서요. 근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으로 조국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뜻을 친문이라는 당신들은 생각을 안 하나요? 지금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이 뭐를 생각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앉히셨을까요? 검찰 적폐라는 게 지금 뭐 70년이라고 잡아야 되나요? 그럼 그 뒤에 의쟁이 뜨쟁이 무슨 그 뭡니까? 김앤장, 태평양 이런 데 다 붙어 있고 좌우 막론하고 전해철, 김진표 같은 쓰레기 새끼들, 임종석 이런 애들 다 해서 좌우 막론하고 모든 그 적폐 기득권들, 미국 앞잡이들, 일본 앞잡이들이 검찰 뒤에 다 숨어 있는데 대법원하고 검찰 뒤에 그거를 검찰개혁을 요이 땅 부르면은 이런 일 일어날 거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그거를 예상하고 윤석열을 앉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1도 안 듭니까? 윤석열이 조국은 안 된다라는 얘기했다는 말만 도나요?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망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 도는 걸 저처럼 돌아다니는 말을 못 전해 듣는 사람도 들었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나요? 법대로 수사를 하다가 나왔을 때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을 때 헌법주의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준청수님의 걱정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 검찰이 자기들이 짠 프레임을 갖고 자기 논리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힘든데 이 사건이 지금 분명히 이거는 익성과 관계된 건데 그 사모펀드가요. 여기서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거를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준총수님은 윤석열 비판은 한마디도 안 하죠. 문제 제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사실상 윤석열 개인이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직의 논리에서 밑에서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 때문에 떠밀려서 잘못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막아낼 힘이 없습니까? 이재명 지사님은 그런 힘이 없나요? 없나요? 자, 김어준 총수가 축구는 인생이라 그러죠. 축구 광팬이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죠.
저는 이제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 이 지랄 연병이 어, 난리를 치면서 이 판은 이해찬이 짜고 있는 총선판하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냄새를 저는 맡거든요. 물론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해찬 본인도 이해찬이 그동안 살아온 것들 속에서 홍석현 소로스를 통한 그 미국의 글로벌 네오컨 파쇼 세력들의 앞잡이들과의 거래 관계 속에서 이해찬이야말로 진짜 벗어나고 싶어도 본인이 스스로 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뜻대로 따라주다가 정말 술을 너무 먹어서 술병 나서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비례대표를 갖고 뭐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설치고 나서는 유재일 석권하며 그 다음에 하태경 정직 먹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정당 올리려고 인원수 올리려고 간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정의당에 이게 다 어디로 가고 그 속에서 그 전체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가 총선까지 이어지는 한판의 축구 게임인데 미국 앞잡이들하고 일본 앞잡이들 좌우 적폐 쪽에서 양측 감독이 서로 짜고 이 축구판을 돌리고 있는 거면 그 속에서 정신없이 그 작전 세력 마리오네트 꼭두각시로 허벌나게 똥볼 차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여론을 시끄럽게 굽니까? 다음 주면은 지금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지금 여기서 익성도 얘기가 나오고 차병원 얘기도 나오는데 차병원을 왜 거기를 때늦게 압색을 했는지 왜 조민 학생을 비공개로 만난 다음에 차병원을 갔는지 익성에서는 뭐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지 댁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심지어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KBS 개비스의 뉴스까지 역성을 들어줍니까? 저는 제가 이해찬표 경선을 믿어도 되는 거냐는 방송 제목만 생각이 나고 그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다시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진짜로 이해찬이 개과천선하고 무슨 퇴직하기 전에 당대표 내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다시 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더 이상 모략을 짜지 않고 유시민은 무슨 제가 바라는 일이 속으로 바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거의 막차 인생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유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유시민은 그렇다 요번 판에 이렇게 해갖고 밀려나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은 이 판짜기 선수인 이해찬이 진짜로 우리나라와 국민과 대통령과 한반도를 위해서 총선판을 짜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원해도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역시나 예측했던 대로 마치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단신밖에 없는 것처럼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떠들어대던 박지원 드디어 자기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조국이 일단 사임하는 게 맞다고. 다 웃기고 진짜 연병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윤석열을 공격하고 싶냐고요. 진심으로 대통령을 편을 들어주는 건가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마치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유감이라는 방송 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자칭 이재명 지지자 그 세력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키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문재인은 공격하지 않기를 바랐던 저의 뭡니까? 순진한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아휴, 근데 뭐 저처럼 멍청하고 순진한 사람도 있어야지. 다들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갔고 진짜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을 다들 정말 실속 있게 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권리당원 가입합시다. 뭐 권리당원이 대의원이 되고 안 되고 무슨 일정과 상관없이 동포 여러분, 우리 권리당원 가입하고 총선에서 무조건 비례대표고 뭐고 어느 개또라이들을 내세워도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저의 이 좋지 않은, 이 기분 좋지 않은 이 느낌의 실체가 과연 뭔지 계속 열심히 저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또 유엔 총회 가시는데 청와대 또 장수가 성을 비웠을 때 이제는 우리 대통령님이 진짜 누가 어떤 각도에서 난동을 부리는지 진짜 싹 100% 내리 꿰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튼 이 아줌마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